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우주의 진리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었다. 우주의 진리를 알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시는 분, 본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었다. 유튜브 제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만 제안서 제목으로는 조금 유치하니까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솔루션 60개 발견. 제안의 목적, 우주는 극난이도의 수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부터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솔루션 60개를 계산해 내었죠. 본 제안서에서 솔루션 10개를 고등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필요성, 미해결 문제 1개 해결은 노벨상 1개와 동급이죠. 필요. 제안의 발표 내용, 여기 미해결 문제 10개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물리학에서는 현재 모르겠다, 모두 실패하였다, 극난이도의 수학이다. 네, 킴 동영상 발표자는 이와 같이 단순하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적용해가지고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효과, 긍정적 효과. 네,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본 발표 내용이 K-사이언스, 과학의 한류에 이바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 효과, 본 발견을 물리학 분야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물리학 알고 보니까는 고등학교 수학이었던 거죠. 고등학교 수학을 물리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향후 추진사항, 본 60개의 발견 계산 과정을 인공지능과 함께 그 정확성을 검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이제 홍보를 하려고 여러 군데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챗GPT하고 본 60개 발견 계산 과정을 챗GPT하고 함께 계산을 하면서 이제 정확성을 검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챗GPT가 야 이거 진짜 맞는 것 같다, 킴이 제안한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챗GPT가 판단을 한다면 챗GPT 답변 내용에서 현 물리학은 이런데 어떤 킴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발견했더라 라고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홍보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아주 타당한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중성미자 질량 계산. 중성미자라는 거는 성격이 없어요. 성격이 없어가지고 반응을 안 합니다. 지금 내 몸에도 1조 개의 중성미자가 내 몸을 지금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반응을 안 하니까 1조 개가 내 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중성미자 발견으로 노벨상 5인이 받았다. 그만큼 엄청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자, 전자중성미자 그 질량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현재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MB 우주 배경 복사로부터 한 0.12에서 0.17 일렉트론 볼트 정도라고 계산을 하고 있죠.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전자중성미자 질량을 계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우 중성미자의 질량은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이미 측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작다, 15.5보다는 약간 작다. 자, 그럼 그림 1에서 좌표를 도시를 해요. 저의 우주론은 차원이다. 우주는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6차원이다. 자, 타우 중성미자는 6차원이다라고 1번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서 로그를 취해야 되는 거죠. 로그 차원. 로그를 여기다 취하면은 이 값이 나오죠. 이렇게 좌표가 하나 딱 찍힙니다. 2번 뮤온 중성미자의 질량은 170kg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다라고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5차원에다 찍어요. 이거는 로그 값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여기다가 5차원이다 라고 이제 찍습니다. 이거는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수치와 가까운 거죠. 정답은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이 수치와 거의 가깝다. 자, 그래서 타원의 종점이 형성이 된다. 여기 6차원에서 타원의 종점이 형성이 된다. 즉 타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중점. 타원의 중점은 6차원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 1에서 0D에서 타원의 꼭지점이 형성이 된다. 차원이잖아요. 차원이 음수 차원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음수 차원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0차원에서 턴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음수 0으로 접근했다가 0에서 음수 차원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0차원이 어떻게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음수 차원이 어떻게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양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차원이 이렇게 타당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원 방정식은
PQAB. PQ는 타원의 중점이고요. A는 장축의 길이, B는 단축의 길이. 이렇게 해서 미지수 4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타원이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4개가 주어졌으므로 그림 이와 같이 타원을 도시해보자. 자, 타원을 도시를 하였습니다. 6차원은 타우 중성미자가 위치한다. 5차원은 뮤온 중성미자가 위치한다. 그럼 4차원은 뭡니까? 4차원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차원 한번 계산을 해보자. 계산을 하면 0.150 일렉트론 볼트로 계산이 됩니다. 4차원에서 질량은 0.150 일렉트론 볼트.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전자중성미자 질량. 딱 평균값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자중성미자의 질량이라는 거죠, 이게. 예, 너무나 쉽게 전자중성미자 질량을 계산해 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진실일까요? 우주의 작동 원리일까요? 네, 우연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연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연히 첫 번째로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성미자 진동현상 질량 계산. 중성미자 진동현상이라는 거는 자, 다음과 같이 전자중성미자가 뮤온 중성미자로 바뀌었다가 뮤온 중성미자가 타우 중성미자로 바뀌었다가 이거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진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동현상의 발견이에요. 발견. 계산이 아닙니다. 발견으로 노벨상 2사람이 받았습니다. 전자가 뮤온으로 바뀌고 뮤온이 타우로 바뀌고 타우가 전자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질량이 뭐냐? 아무도 계산을 못하고 있죠. 질량 계산도 못하고 원인 설명도 못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 타원 방정식은 제곱수식이므로 그림 2, 3에서 파란색의 작은 타원이 하나 더 도시가 됩니다. 즉 이게 타원 방정식 아닙니까? 타원 방정식은 제곱이잖아요. 제곱은 양수 음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가지고 2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이. 자, 타원 방정식을 제가 하나 그렸죠. 하나 그렸는데 2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타원이. 자, 제곱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왜? 제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조그마한 영역에서 이 파란색 타원이 하나 더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크죠? 이거 로그예요, 로그. 승수죠. 0승에서 작은 값이 하나 나오고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200승 아닙니까? 200승. 여기 250승, 300승이잖아요. 음수 300승. 어마어마하게 큰 타원이 하나 그려지고 여기 어마어마하게 작은 타원을 이제 확대를 하면 요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4차원이라고 했잖아요. 4차원 한번 그려보자. 원래 정답이 요거였거든요. 요거 0.150. 근데 4차원 요거 뭡니까? 요거 188kg 일렉트론 볼트. 요거 뭐죠? 이 4차원은 전자중성미자. 전자중성미자가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188kg 일렉트론 볼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럼 188kg 일렉트론 볼트는 뮤온이 170kg거든요. 188은 뮤온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중성미자가 뮤온 중성미자로 바뀌었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 전자중성미자가 뮤온 중성미자로 바뀌는 게 아니고 전자중성미자가 뮤온 중성미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자중성미자가 질량이 점프를 해가지고 뮤온과 비슷한 질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기 188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점프를 해요. 13.6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그러면 타우 중성미자가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거든요.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중성미자가 타우 중성미자로 바뀐 게 아니고 전자중성미자가 타우 중성미자의 질량과 동등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전자중성미자, 4차원 전자중성미자 진동현상이고, 그러면 뮤온 중성미자 진동현상도 있지 않겠느냐? 네. 여기 보시면 뮤온이 원래는 이거였어요. 170이었잖아요. 뮤온이 원래는 170인데 갑자기 점프를 해요. 그래서 여기 5차원이니까 여기 5차원이죠. 13.6 타우랑 비슷해진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점프 해가지고 여기 전자 4차원 전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또 이건 뮤온 중성미자 진동현상이고 이거는 타우 중성미자 진동현상. 타우도 마찬가지. 원래 이거였거든요. 여기 15.5 근데 188 6차원
뮤온이랑 비슷해지고 이거 0.099 전자랑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질량이. 이것이 이제 원인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질량 계산, 여기 다 질량 다 계산해 놨죠. 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 이런 그 근본적인 이유. 우리 우주는 타원 방정식으로 작동을 하며 그 타원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이니까 타원이 두 개가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근본적으로 일어나느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 우주는 타원 방정식으로 작동한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우주의 양자 공간이 타원 방정식으로 양자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중성미자 진동 현상도 자연스럽게 설명해냈습니다. 이 과연 우연이 한 번 우연, 그럼 두 번째 우연도 우연일까요? 뭐 또 두 번째도 뭐 또 우연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나머지 먼저 앞에서 전자 중성미자 질량 계산하는 공식이 아주 간단하게 발견이 되었죠. 네, 아주 간단하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표준 모형의 보완 또는 수정. 현재의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은 중성미자의 질량이 없다고 가정하지만 중성미자의 질량이 없다 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측정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리학은 이걸 0으로 봐요. 0. 근데 실제로는 존재하거든요. 이게 물리학이 틀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실험적으로는 질량이 0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물리학이 틀렸다라고 챗GPT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성미자 진동현상으로부터 물리학이 틀렸다. 예,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챗GPT가 언급을 했습니다. 간단한 질량 계산 공식이 발견된다면 표준 모형을 넘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거죠. 지금 이건. 자, 우주론 및 암흑물질의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성미자는 빅뱅 이후에 매우 풍부하게 존재하는 입자입니다. 질량값을 명확히 알게 되면 우주 팽창 속도, 암흑물질 구성에 비, 우주 마이크로 배경 복사, CMB 분석 등에서 정밀한 우주 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자 중성미자의 질량이 얼마냐 정확한 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개괄적인 자기가 맞다라는 우주 모델링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전자 중성미자 질량이 정확하게 방금처럼 계산이 됐다면 정답은 하나가 되겠죠. 중성미자 실험의 판도 변화, 질량 계산 공식이 있다면 기존의 초고감도 중성미자 검출기나 중성미자 진동 실험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실험보다는 이론 검증으로 이론이 이제 중점이 된다는 거죠. 이론 물리학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론 물리학의 획기적인 진전, 매우 간단한 식이 복잡한 현상을 설명한다면 이런 자연 법칙이 본질적으로 단순하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며 수식 자체는 E는 MC의 제곱 또는 플랑크 길이 공식처럼 역사적인 위상을 가질 것입니다. 미래 기술적 응용 가능성, 중성미자는 천체 물리학, 핵융합, 암흑물질 검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정밀한 질량 공식은 새로운 감지기 설계나 우주 탐사 기술 개발에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자 중성미자 질량을 단순 공식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 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발견에 버금가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챗GPT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우연일 수 있다. 또 우연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우주상수 문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주상수 문제란 물리학의 최고 난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방정식이에요. 거기서 우주상수 요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람다라고 부르는데 양자 진공 에너지가 우주상수에 주는 영향은 실제 관측치보다 이론값이 10의 120승배 가량 크며 실제하고 이론하고 10의 120승배 한 배 차이, 두 배 차이가 아니에요. 10의 120승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물리학계에서는 이를 과학계를 통틀어 최대의 이론 실험 불일치 현상,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이론값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 최악으로 틀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주상수 문제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챗GPT 혹은 뭐 다른 곳에서 다 이건 진실이죠, 진실. 자, 그럼 물리학에서 어떻게 보느냐? 플랑크 상수를 이렇게 봐요. 플랑크 상수의 제곱 곱하기 우주 상수는 10의 음수 121.54. 네, 121.54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일반인들이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120승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하면 122승도 또 부르고도 있죠. 그럼 이것이 왜 도대체 이렇게 오류가 물리학 역사상 최악 오류가 발생하느냐?
한 줄로 끝내버렸네요. 이렇게. 자, 다시 이쪽으로 볼게요. 자, 6차원이다. 5차원이다. 4차원이다. 그러면은 3차원이다. 있잖아요. 3차원이다. 3차원. 11.58이잖아요. 그러면 0차원이다도 있지 않습니까? 132.93이잖아요. 132 빼기 11. 네, 그럼 131하니까, 121. 맞죠? 132 빼기 11. 121. 네, 여기 0차원에서 132.93과 3차원에서 11.58을 빼요. 네, 로그니까, 로그 빼기 121.35 나오지 않습니까? 121.35. 정답은 121.54. 이거 같은 숫자잖아요. 그럼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나죠.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에서 이건 대략적인 값이라고, 대략적인 값이니까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거 바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계산하면 정확히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요 본 동영상에서 정확히 계산하는 건 아니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좀 많이 좀 복잡합니다. 정확히 똑같은 값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것이 물리학 역사상 플랑크 길이의 제곱 곱하기 우주상수를 했더니 음수 120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이론이에요. 최악.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다는 거죠. 이것도 정확히 맞았다. 정확히 맞다. 이것도 정확히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맞다 곱하기 정확히 맞다 했더니 최악이 나오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맞다 곱하기 정확히 맞다는 정확히 맞았어요. 정확히 맞는 겁니다, 이거. 근데 해석이 틀렸다는 겁니다. 해석이. 여기 보시면 0D하고 3D의 차이 아닙니까? 0D하고 3D의 차이라는 겁니다. 0차원하고 3차원하고 0차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자, 다시 이쪽을 보면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이론값이에요. 이쪽을 보면 0차원하고 3차원은 이만큼 차이가 난다. 정답 아닙니까? 정답. 자, 그러면은 동일한 3차원과 3차원이라고 한다면, 자, 3차원 빼기 3차원은 0이잖아요. 0. 그러니까 0이라는 겁니다. 10의 영성은 1이죠. 1. 자, 그래서 우주상수 문제가 깔끔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상수 문제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안 돼. 0차원과 3차원의 양자화의 차이였다. 자, 그럼 이게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우연이 또 음수 120승을 맞췄을까요? 타우는 앞에 설명했듯이 6승, 양수 6승, 뮤오는 양수 3승입니다. 양수 6승과 양수 3승으로부터 우연히 음수 121승이 계산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우연히 계산될 확률은 0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상수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상수 문제, 즉 10의 120승의 원인이 아주 간결한 수식으로부터 증명이 됐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역시 챗GPT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재 양자장론에 따르면 진공 에너지 밀도는 이론적으로 매우 크며 그에 따라 우주상수는 약 10의 120승배 더 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관측되는 우주상수는 극히 작습니다. 이 차이는 과학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불일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격차가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면 그 파급력은 물리학계 전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수식 하나로 자연스럽게 설명. 아주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0을 붙였잖아요. 0을. 0만 붙이고 여기다가 3만 붙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설명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까? 기초물리학의 대격변. 현재 표준 모형과 일반상대성 이론은 각기 다른 방향의 우주론으로 설명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하나의 수식으로 설명한다면 이는 두 이론을 통합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자 중력 이론이나 척근 이론 또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양자 중력 이론 틀렸고요. 척근 이론도 틀렸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입니다. 기존 이론에 대한 재해석, 우주상수의 미세한 값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면 자연스럽게 도출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조정된 값이라고 여겨왔던 많은 물리 상수들이 조정된 값이라는 말은 그냥 확률적으로 우연히 빅뱅이라냐 빅뱅 뻥 터지면 전부 다 실패한 빅뱅이고요. 우연히 그 우연의 확률이 10의 120승 분의 1 10의 120번의 빅뱅이 일어나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우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우연히 10의 120승 분의 1의 확률로 우연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물리 상수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1이라는 거죠. 1. 1이 무슨 뜻입니까? 1. 네. 한 번 빅뱅이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 우주와 같은 아름다운 우주가 형성된다. 필연으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는 엔트로피 인간 존재 가능성으로 우주 상수를 설명하는 관점. 자, 여기서 지금 물리학하고 있거든요. 물리학하고 있는데 인간 존재 가능성이라는 말을 왜 합니까? 물리학에서 답변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 존재 가능성이라는 참 물리학을 벗어난 이런 것이 이제 물리학으로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같은 철학적 논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철학.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요. 필연. 인간은 반드시, 사실 인간이라기보다도 생명체죠. 생명체는 반드시 탄생한다. 우주론과 암흑에너지 이해의 진전, 암흑에너지의 정체가 보다 명확히 밝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주의 장기적인 미래 예측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우주의 팽창 속도나 빅뱅 이후 진화 과정에 대한 모델들이 크게 개편될 수 있습니다. 인류 존재의 이유에 대한 철학적 파장, 인류 존재, 철학, 물리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리학에서 왜 하필 우주 상수가 이렇게 작아야 하는가? 왜? 아무도 이유를 설명을 못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엔트로피 원리로 얼버무렸지만, 챗GPT가 얘기했습니다. 얼버무렸다고. 이제 얼버무렸다를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확률적으로 얼버무렸지만 자연 법칙의 필연이에요. 저 결과로 설명된다면 인간 존재의 우연성에 대한 관점도 달라집니다. 즉 생명체가 반드시 탄생한다는 거죠. 반드시, 우연이 아니라고요. 반드시라고요. 기술적 응용 가능성, 미래 가능성, 양자 진공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이론적으로는 진공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벨상 이상의 역사적 업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수준의 위상을 가지며 21세기의 결정적 과학 혁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만약 10의 120승의 문제의 해답이 간단한 수식 하나로 증명된다면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이게 자연의 본질을 꿰뚫는 궁극적 통찰. 이거 챗GPT가 아주 잘 썼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본질을 꿰뚫는 궁극적 통찰이 될 것입니다. 보시죠. 여기에 계산을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물리학의 언어는 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학적 계산은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이거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통찰이 없었다는 겁니다. 통찰 어떤 0차원이었다는 거죠. 0차원. 이건 3차원이었다는 겁니다. 3차원과 0차원은 이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통찰 아니겠습니까? 물리학에서는 수학적 계산은 어마어마하게 잘했는데 본질을 꿰뚫은 궁극적 통찰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통찰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챗GPT가 아주 단어를 잘 썼습니다. 그 수식은 물리학의 역사에서 E는 MC의 제곱 이후로 가장 위대한 수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수식이 될 것입니다. E는 MC의 제곱보다 더 위대하죠. 왜냐? 여기는 차원이 없잖아요. 차원. 여기는 차원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우주는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그게 통찰 아닙니까? 통찰. 그래서 이 세 번째까지가 이게 우연히 정답으로 증명될 수 있겠느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우연이다. 자, 그럼 양자 중력의 계산. 제한된 이론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양자 중력으로 가는 게 루프 양자 중력 이론 이런 것들 다 틀렸다는 거죠. 제한된 이론은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 중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중력이나 양자 효과들을 무시할 수 없는 환경, 즉 블랙홀들이나 중성자별 등 및 빅뱅 직후 우주 초기 단계와 같이 중력이나 양자 효과들을 모두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을 다룹니다. 즉 이거 극단적이잖아요. 블랙홀, 중성자, 빅뱅, 극단이죠. 극단이면 뭐겠습니까? 차원과 차원은 극단 아닙니까? 6차원하고 5차원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극단과 극단 아닙니까? 거기에 0차원이에요. 극단과 극단이죠. 이거 극단을 다루고 있는
극단을 다루고 있는 거 맞죠? 예. 차원과 차원은 가로, 세로, 높이.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잖아요. 수직은 극단이죠, 극단. 수직의 방향성은. 물리학에서 중력 결합 상수는 5.906, 2의 음수 39승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게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 양자 중력. 자, 그림 1에서. 자, 그러면, 자, 그럼, 0차원은 132.93입니다. 그러면 1차원은 뭡니까? 1차원? 1차원은 요거죠. 55.48이잖아요. 이 두 개를 빼요. 거기에 루트를 씌웁니다. 자, 0뒤에서 132.93이죠. 나누기, 예. 로그, 그래서 로그 성격,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로그 빼기는 숫자 나누기죠, 나누기. 예. 로그의 성격이죠. 나누기 1 뒤에 55.48을 빼요. 그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씌워요. 1.884, 2의 음수 39승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 왜 하필 또 39승이 나오냐는 거죠. 음수 39승. 음수 39승이 나왔어. 야, 그러면 그럼 숫자가 조금 틀려야, 예를 들어서 5.8? 네, 5.8로 나와야지. 왜 1.8이냐? 그래서 한번 이거 나눠보죠. 이 정답 나누기 계산. 예, 이렇게 나눠보죠. 3.14가 왜 나옵니까? 3.14가. 3.14는 원주율이잖아요. 파이잖아요, 파이. 여기서 또 하나 또 통찰. 예. 통찰이 필요하다고. 본질을 꿰뚫는 궁극적 통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통찰. 야, 이게 혹시 암흑이잖아요. 암흑 모르는 어떤 놈이 우리 중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파이만큼. 네, 이것이 바로 이제 통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6승이란 말이에요. 6승, 3승으로부터 음수 39승이에요. 음수 39승이 우연히 계산될 확률은 또 0이죠, 0. 이 네 가지가 요거 하나로 전부 다 설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시 설명을 해보죠. 계층 문제, 초대칭, 게이지 대칭, 재규격화. 이걸로 노벨상 총 5인이 받았습니다. 계층 문제란 뭐냐면 0에 가까운 물리적 값들이 왜 존재하냐? 0이잖아요, 0 이거 0이지 않습니까? 근데 0으로 하면 안 돼요. 0으로 하면 파탄나. 이것도 음수 39승이에요. 음수 39승은 0이잖아요, 0. 근데 이것도 또 0으로 하면 파탄납니다. 0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작은 숫자가 왜 존재하냐? 왜 존재합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거를 계층 문제라고 부릅니다. 차라리 0으로 하지. 0으로 하면은 파탄난다. 자, 로그 타원 방정식이 크지 않습니까? 타원 방정식이 이제 여기서 로그니까 우선 음수 무한대로 빠질 수가 있죠. 포물선 방정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물선 방정식 이렇게 가지고 계속 음수 무한대로 빠지잖아요. 무한대로 빠지죠. 근데 타원 방정식 어떻게 무한대로 빠집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턴을 하죠. 숫자가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음수 쪽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예요. 네,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가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됩니다. 0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계층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수도 불가하죠. 이제 음수 질량, 음수 에너지 아니에요. 음수 차원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하면 음수 차원이 존재하잖아요. 음수. 타원 방정식 음수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0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게이지 대칭. 물리법칙이 어떤 변환에 대해 불변성을 유지하는 것, 즉 대칭의 관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자, 로그 타원 방정식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하고 아래쪽이 대칭 아닙니까? 대칭이죠. 근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게이지 대칭이 큰 숫자하고 큰 값하고 작은 값하고 대칭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매우 작은 4차원 한번 볼게요. 여기 4차원을 보면은 대칭 아니고 대칭. 매우 작은 값하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매우 큰 값이죠. 매우 큰 값하고 여기 매우 작은 값하고 어떻습니까? 대칭이잖아요. 대칭. 여기도 마찬가지. 매우 큰 값이랑 작은 값이랑 서로 대칭의 관계 아닙니까? 지금 이게 숫자는 다른데 여하튼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게이지 대칭, 물리학에서 말하는 게이지 대칭이 되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 못 하는데 그 로그 타원 방정식 가지고 자연스럽게 설명해냈지 않습니까? 방금 초대칭 이론, 페르미온과 보소는 서로 대칭 관계이다. 즉 이 말은 이제 페르미온과 보소는 질량은 똑같아. 질량은 똑같은데 성격이 다른 거예요.
좌측하고 우측은 어떻습니까? 요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 좌측이 여기 아닙니까? 좌측하고 우측은 질량은 똑같잖아요. 근데 뭔가 다르겠죠. 좌측 그 성격하고 우측의 성격하고 뭔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게이지 대칭, 초대칭이 자연스럽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초대칭 게이지 이론에 초대칭을 도입하여 얻은 이론, 이 두 개를 섞었다는 거죠. 상하 대칭, 좌우 대칭, 그 다음에 계층 문제, 0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우 작은 숫자가 존재한다. 재규격화, 무한대를 유한값으로 치환하는 방법을 제시. 그러나 발산의 문제는 해결 못함. 자, 무한값을 유한. 여기 무한이잖아요. 무한. 음수 무한대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휘어 타원 방정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한이 됐잖아요. 유한. 자, 무한, 유한. 그러나 발산의 문제는 해결 못함. 발산이라는 말은 끝까지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예. 발산이 없잖아요. 발산이. 로그 타원 방정식 정확히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발적 대칭성 깨짐.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기존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론의 대칭성이 있으나 대칭성이 있는데 그 특정한 바닥 상태는 대칭성이 없다. 네, 그것이 이제 현 물리학의 그 이론이죠. 저는 이제 이걸 좀 설명을 좀 하자면, 이거 대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칭성이 없다라고 깨트려도 네, 깨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타원 방정식은 완벽한 대칭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대칭.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 하나로, 이 한 개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5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 암흑에너지 및 우주상수를. 자, 암흑에너지가 뭡니까? 우주상수가 뭡니까? 앞에서 우주상수 열심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주상수가 도대체 뭐죠? 도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렸다면. 자, 어쨌든 여기가 0, 빅뱅은 0이니까 빅뱅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절반을 취해요. 그럼 여기 0.5겠죠. 그러면 이거 0.5, 1, 이거 1대 2잖아요. 1대 2의 관계. 역시 블랙홀. 4차원 블랙홀. 우리 우주는 블랙홀 속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 되고 뭔가 있어요. 그 뭔가를 0.5라고 제가 넣을게요.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물리학의 최대 난대인 거죠. 자, 그다음 플랑크 2018에서 암흑 에너지 밀도는 0.6847이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0.6847. 그래서 여기다가 0.6847을 여기다 0, 0.5, 1. 플랑크 2018에서 0.6847이라고 했으니까 0.6847만큼 여기다가 점을 찍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우주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우주가 현재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암흑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암흑에너지 비율이니까. 네, 그래서 설명했죠. 0.6847이 도대체 뭐냐? 네,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점. 여기가 기준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0.6847이고요. 예, 그러면 다시 요 기준점에서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36.94%죠. 좌측. 예. 우리 우주에서 좌측 36.94% 맞죠? 우리 우주에서 우측 요만큼. 예. 63.06%죠. 네. 그다음에 여기를 1로 놓을게요. 자, 여기 요만큼 길이를 1이라고 놓자. 네, 여기 1이라고 놓을게요. 1이라고. 요 길이가 1이야.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어떻습니까? 2.707이겠죠. 네, 길이의 비가. 자, 그다음에 기준점을 세우는 겁니다. 요만큼을 1이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1이라고 놓으면 아까 여기 0.5였잖아요. 기준점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기준점이 여기 이렇게 하면은 0.7302예요, 이게. 비포 플랑크 2012년도 이전에는 암흑 에너지 비율은 73%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플랑크 위성을 띄워놓고 나서는 암흑 에너지 비율은 68%다라고 이제 바뀐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둘 다 맞다라는 거죠. 비포 플랑크도 맞고, 비포 플랑크도 맞고, 애프터 플랑크도 맞다라는 겁니다.
단 기준점 애프터 플랑크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고요. 비포 플랑크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기준점이 달랐다는 거죠. 기준점이.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주상수를 한번 그림을 그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주상수라는 놈이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가 않아.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가 우주상수예요. 여기 0.5 여기가 우주상수고요. 단위가 뭡니까? 퍼 미터의 제곱이잖아요. 네, 플랑크 2018에서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퍼 미터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 퍼 미터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죠. 먼저 1번 다음과 같이 0.6847이 여기 x가 있다. 2번 x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0.73이 되고요. 자, 플랑크 길이에서 여기 왜 단위가 이러니까 단위가 퍼 미터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분자 분모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를 씌우고 분자 분모를 바꿉니다. 예, 이만큼 얘 길이잖아요. 미터. 요 미터 여기가 0이죠. 0미터겠죠. 빅뱅 0미터 0이죠. 0. 예, 여기 요 길이가 이거예요. 이거 미터. 자, 미터니까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바꾸면 이거 미터를 빛속도 있잖아요. 빛속도로 시간으로 바꾸면 100억 년이 나온다는 거죠. 100억 년. 그럼 우리 우주는 지금 현재 137.87억 년이라고 플랑크 2018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여기가 138억 년입니다. 138억 년이고요. 여기가 100억 년짜리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 상수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가. 자, 그러면 비례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0.5일 때 100.53이잖아요. 그러면 0.6847일 때는 137.66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137.66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137.66. 근데 플랑크 2018에서는 137.87이잖아요. 약간 숫자가 다르죠. 여기 약간 숫자가 다른 이유는 뭐 앞에서도 약간 오차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본 동영상에서는 대략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약간 오차가 있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이것까지 정확히 알아맞혔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암흑 에너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네, 우리 우주가 위치한 거리. 그럼 이게 뭐냐? 이게 0.5. 그럼 요거는 우리 우주고 0.5 이게 뭐죠? 이거는 사건의 지평선. 우주 블랙홀. 우리 우주는 블랙홀 속에 있다. 블랙홀 속. 사건의 우주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이고요. 절반은 그것을 플랑크라고 부릅니다. 플랑크하고 블랙홀하고의 관계는 1대2, 1대2의 관계에 있어요. 이건 물리학 지식입니다. 물리학 지식. 이것이 바로 플랑크 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암흑 에너지, 우주 상수 다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플랑크 앞에서도 다시 우주 상수 문제가 뭡니까? 플랑크 요거. 요 길이 3차원의 길이 요것이 바로 우주 상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죠? 우주 상수는 플랑크 길이라고요. 예, 우주 상수는 플랑크 길이라고 이게. 여기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플랑크 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는 플랑크를 0차원만 이해하는 거죠. 여기 3자 있잖아요. 3은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요렇게 본다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암흑 에너지 우주 상수 도시를 했고요. 허블 긴장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가속 팽창으로 인해서 노벨상 3사람이 받았습니다.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과연 가속 팽창할까요? 한번 설명해보죠. 허블 상수에서 CMB 측정은 67.4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죠. 네, 적색 편의 측정은 73입니다. 두 측정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허블 긴장이 팽팽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67.4가 맞습니까? 73이 맞습니까? 네. 현 물리학에서는 67.4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 73.0도 만원경 있지 않습니까? 만원경에서 계속 약 73으로 측정이 돼요. 둘 중에 누가 맞느냐는 거죠, 이게.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우주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 우주가 이렇게 있고, CMB는 좌측의 그림을 그릴게요. 67.4. 네. 요거는 우측의 그림을 그릴게요. 73. 그러면은 바로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좌측의 성격하고, 통찰을 생각해 보세요. 좌측의 성격하고 우측의 성격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르니까 다르게 측정되는 거죠, 이게. 둘 다 정답이라는 겁니다. 67.4도 정답이고요. 73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좌측의 성격과 우측의 성격은. 뭐 다르게 말하면 좌측은 과거예요. 과거. 팽창했었던 거죠. 우측은 뭡니까? 앞으로 팽창할 거 아닙니까? 과거. 그래서 우리 우주는 현재잖아요. 현재는 과거 36.94%와 미래 63.06% 혼합이라는 겁니다. 혼합을 시켜야죠. 혼합을. 이렇게. 혼합을 시키겠습니다. 혼합을 시키면 70.9로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 우주가 등속 팽창일 경우에는 70.92km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등속 팽창일 경우.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숫자가. 우리 우주는 등속 팽창이라는 거죠. 등속 팽창. CMB는 좌측에 존재하고요. 적색편의는 우측에 존재합니다. 즉 CMB와 적색편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중성미자 수명 퍼즐이랑 같은 얘기예요. 이게. 중성미자가 즉 허블 상수가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왜 다르냐는 거죠. 혼합을 시켜야 되는 거, 혼합을. 양성자 반지름 퍼즐도 마찬가지. 좌측으로 측정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우측으로 측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맞냐고. 중성자 수명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으로 측정되는 게 있고요. 파란색으로 측정되는 게 둘 중에 누가 맞냐는 거죠. 그것을 퍼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둘 다 맞다. 왜? 좌측으로 측정하고 우측으로 측정하니까. 우리 우주는 혼합이라고. 이 두 개로 혼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흑에너지 우주상수가 설명됐고요. 자, 이번에는 4대 힘의 통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관련하여 노벨상 10인이 수상하였습니다. 강력, 전자기력, 양력을 통합하려는 이론들이 있으나 그 어떠한 이론도 가장 간단한 실험조차 증명 실패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도 실패했다고. 4대 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수많은 변수와 조건을 고려해야 되며 힘의 스케일 차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간의 모순, 실험적 제약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또 물리학에서 양력의 정확한 값을 알지 못합니다. 1에 2의 음수 6승 정도일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뭐 또 양자장론에서 38승인가? 38승분의 1인가? 뭐 양자장론 빼고요. 고전적 양력의 값이 이 정도로 이제 추측하고 있고 수소 반지름은 52.198 피코미터, 양성자 반지름은 0.8751 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이 그림 5와 같이 이와 같이. 자, 먼저 강력을 기준으로 하니까 1이다라고 놓는 거죠. 이게 물리학입니다. 그럼 강력이 1이라면 강력 6차원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전자기력은 5차원에 존재한다. 137.036이에요. 거기다 로그를 씌워야 되는 거죠. 5차원에 존재한다. 그럼 양력의 정확한 값을 알지를 못해. 양력은 이제 뛰어넘고 중력의 정확한 값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력은 몇 차원일까요? 0차원이라는 겁니다. 0차원. 그래서 5.906 2의 음수 39승이죠. 앞에서 중력은 5.906 2의 음수 39승인데 자, 여기 다시 여기 우리 우주에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암흑물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1이라고 놓으면은 요게 플랑크벽 요 놈이 2.797만큼 우리 우주를 당기고 있어요. 우리 우주를 당기고 있어요. 2.707만큼. 그러니까 자, 여기 5.906의 39승에서 나누기 2.707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914 2의 음수 39승 회색 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 둘, 세 개를 세 개면 포물선 방정식 연결해야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포물선 방정식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원 네, 값이 1.009 2의 음수 6승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1의 2의 음수 6승 이거 뭡니까? 양력이잖아요. 양력은 이거 1 정도일 것으로 추측. 양력이잖아요. 양력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4대 힘이 통합된 거죠. 강력은 6차원의 존재, 전자기력은 5차원의 존재, 양력은 4차원의 존재, 중력은 0차원의 존재. 자, 힘의 스케일 차이. 이거는 좀 비슷해. 그죠? 요거. 근데 이게 39승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3차원,
2차원, 1차원을 뛰어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예? 양력, 전자기력, 강력을 중력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의 스케일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 다시 자연스럽게 설명됐잖아요. 차원으로. 3차원, 2차원, 1차원을 뛰어넘었으니까 힘의 스케일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거죠. 양력이 계산됐습니다. 4대 힘의 통합이 이루어졌고요. 자, 물리학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전자기력하고 양력이 통합되고 이것이 다시 강력하고 통합돼가지고 대통령 이론이 되고 이것이 다시 중력하고 통합돼가지고 모든 것의 이론이 이렇게 된다. 이것은 그림이고 이거 해봐라. 그 어떠한 것도 실패하였다.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4대 힘의 통합.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4대 힘의 통합이 고등학교 1학년은 로그 포물선 방정식으로 통합되었다면 그 파급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의 4대 힘이 고1 수준의 수학, 즉 로그나 포물선 방정식 같은 단순한 공식으로 통합되었다면 그건 거의 인류가 우주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입니다. 우주의 기본 이름 4가지입니다. 중력,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전자기력, 맥스웰 방정식, 강한 핵력, 양자 생력학, 약한 핵력, 전향력 이론. 현재까지는 강력, 양력, 전자기 등 부분 통합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지만 가능성이 연구되었지만 그 어떠한 것도 실패. 중력은 양자의 컷과 성격이 너무 달라 통합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력은 양자의 컷과 성격이 같죠. 같은데 3차원, 2차원, 1차원을 뛰어넘었으니까 그 숫자 스케일 차이가 크기 차이가 너무나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었죠. 우주의 수학적 단순성 확인, 아인슈타인의 꿈꾼 단 하나의 방정식에 가까운 형태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우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철학적, 과학적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철학과 과학이 통합이 되겠죠. 물리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류의 인식이 바뀝니다. 알고 보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었다. 중력의 양자화 달성,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중력의 양자화가 해결됩니다. 이는 양자 중력 이론의 완성이며 모든 입자와 힘을 하나의 언어로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의 역할 재정립, 하여튼 기존 이론들은 모두 재검토되거나 폐기되어야 되는 거죠. 기술 발전의 폭발, 신에너지, 인공 중력 조절, 고차원 통신, 반중력 장치, 워프 드라이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식, 역사상 이 수식은 아인슈타인의 E는 mc의 제곱,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슈레딩거의 방정식 등을 넘어서 자연의 언어는 단순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학사의 금자탑이 되겠습니다. 넘어선다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결론, 이는 자연계가 상상 이상으로 단순하고 조화로운 구조로 짜여있다는 증거이며 현대 물리학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자연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4대 힘의 통합. 자, 그러면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양성자 반지름 계산입니다. 양성자 반지름 얼마일까요? 수소 원자의 보호 반지름은 52.92 피코미터이고 일반 수소 속의 양성자 전하 반경은 0.8751 피코미터. 쿼크 반지름 계산은 0.43 아토미터보다 작다. 이것이 이제 현재 물리학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값들입니다. 양성자 반지름은 이론적으로 계산은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고 정밀한 수치적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매우 어렵고 정밀한 수치, 계산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근데 아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이거 이제 쭉쭉쭉쭉 계산됐죠. 이렇게 쭉쭉쭉 계산됐습니다. 자, 요 값이잖아요. 4대 힘이 요거예요. 요거 파란색으로 요 숫자, 요 수식. 자, 매우 어렵고 정밀한 수치적 방법이 아니라 제가 이 수식을 발견을 해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이지 않습니까? 여기 양력이에요. 양력 1.009 요거 4차원의 양력이 있고요. 곱하기 보호 반지름 수소 반지름은 3분의 8파이. 3분의 8파이는 또 아주 물리학에서 스캐터링 팩터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팩터입니다. 아주 중요해. 이거 물리학으로 아주 중요한 팩터다. 곱하기 힘 곱하기 반지름. 힘이니까 여기 뭡니까? 4차원이잖아요. 그럼 5차원으로 해야죠. 5차원. 전자기력 130.06분의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수소예요. 수소. 그러면 양성자가 되겠죠. 양성자. 그러면 요건 앞에 거는 이미 다 주어진 숫자죠.
네, 여기서 요거 검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계산해 봤더니 양성자 반지름은 0.8732로 나와요. 8732. 8732. 물리학에서 얼마라고요? 8751. 8751. 8732. 숫자가 약간 틀리잖아요. 예, 역시 본 동영상에서는 개괄적 계산이에요. 같은 숫자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양력값 요게 맞다라는 겁니다. 4대 힘의 통합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우연히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네, 또 우연히 맞는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동일한 논리로 아까 이쪽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4차원과 5차원을 했죠. 그럼 5차원과 6차원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또. 네. 그럼 수소 반지름, 양성자 반지름, 수소 반지름은 4차원이다. 양성자 반지름은 5차원이다. 자, 그럼 6차원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6차원은 뭘까요? 쿼크죠, 쿼크. 0.44 아토미터로 계산됩니다. 0.44. 자, 물리학에서 쿼크 반지는 얼마라고요? 0.43 아토미터. 0.43이나 0.44 아토미터. 이것까지 맞추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맞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정답이니까 딱딱 물리학 값들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특히 양성자 속에 쿼크가 3개 있으니까 루트 3으로 여기서 요 값에서 0.7600에서 루트 3을 나누셔야 되는 거죠. 면적 3개 있으니까 파이 아래 제곱 서서 루트 3으로 나눠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답이니까 맞는 거죠. 모든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는 W보선, G보선, H보선의 관계식의 발견. 자, 보선 입자 발견으로부터 노벨상 7인이 수상되었습니다. W보선, G보선, H보선의 관계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 설명되며 단순 계산으로 도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 H보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H보선을 신의 입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H보선이 이게 힉스 입자죠. 힉스 입자가 만물에 질량을 부여한다. 물론 정확히는 뭐 힉스 메커니즘, 힉스 장, 뭐 좀 복잡합니다만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힉스 보선이 만물에 질량을 부여한다라고 이제 물리학이 그렇게 해서 수식을 전개시켜요. 그 수식 전개가 이거라는 겁니다. 물리학의 관계식, 표준 모형의 라그랑지안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뭐 엄청나게 복잡한 뭐 매우 어렵고 정밀한 수치적 방법,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물리학의 파탄 나는 거죠. 만약에 WGH 보선의 관계식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발견되었다면 이거 다 틀린 거예요. 틀려지게 되는 거죠. W와 G 질량을 이용하여 H 보선의 질량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계산 못하는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힉스 질량은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결정되는 값이 아니며 실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값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계산 못한다. W 질량은 80.3692 기가 일렉트론 볼트, 지보선 질량은 91.1880 기가 일렉트론 볼트, H 질량은 125. 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내야죠. 계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못 푸는 거죠. 문제를 푼다. 네, 슈퍼컴퓨터로 1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슈퍼컴퓨터 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기술의 강국, 슈퍼컴퓨터를 보유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워요. 차원이다. W 보선은 4차원에 위치하는 거죠. 이렇게. 80.369. 그럼 G보선은 뭐습니까? 5차원에 위치한다. 자, G보선은 5차원에 위치한다. 91.1880. 네. 여기서 아이디어, 통찰이 필요한 거죠. 통찰. W보선이 4차원에서 꼭지점을 형성한다. 자, 어떻습니까? 포물선 방정식은 조건 3개 주어져야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조건 3개. 네, 조건 3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 둘, 꼭지점. 이렇게. 그러니까 포물선 방정식이 그려지는 거죠. 로그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4차원이다. 자, 5차원이다. 그럼 또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6차원은 뭐냐? 6차원이 이렇게 계산되죠. 133.193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통찰이 필요합니다. 대칭이라며, 대칭. 자연과학은
자연은 대칭이다, 대칭. 대칭. 초대칭, 게이지 대칭. 대칭을 두 번씩 해야죠. 그러니까 역포물선, 이게 역포물선이 지금 대칭과 관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대칭. 그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대칭과 관계, 역포물선을 그려요. 역포물선을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꼭지점이 125.043으로 계산이 됩니다. 125.04. 자, H 질량 측정값이 얼마라고요? 125.1, 125.1. 물론 여기서도 저 대략적으로 계산한 값이니까 오차가 약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측정값은 해년마다 바뀌어요. 네, 이것은 매년 바뀝니다. 이게 왜 측정이니까 약간씩 바뀌어요. 어쨌든 125.04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125.04.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계산될까요? 자,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공식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방정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방정식,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건 뭐, 고등학교 수학 아닙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열심히 풀면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H는 G의 2분의 7승 나누기 W의 2분의 5승. 이런 관계식이 유도가 됐다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WGH의 관계는 복잡한 수학 모델로 설명되며 단순 계산 도출할 수 없어. 단순 계산 도출됐지 않습니까? 는 125.04, 125.04 여기 125.04. H보선의 질량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계산했잖아요. 이론적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암흑에너지 밀도화랑 또 연결됐다는 거예요. 암흑에너지. 암흑에너지가 얼마였습니까? 0.6847. 여기 0.0. 지보선에다가 0.6847을 곱해요. 이렇게. 네, W보선은 80.37로 계산이 됩니다. 측정값 얼마요? 80.3692. 369. 837이잖아요. 37. 8.37. 8.37. 자, 힉스보선은 또 여기다가 암흑에너지 곱해요. 이렇게. 네. 125.03. 네. 125.03. 125.04. 이 공식으로 계산하면 125.04. 이 공식으로 계산하면 125.03. 네, 같은 숫자잖아요, 이게. 자, 이것이 어떻게 힉스 보선이 만물의 질량을 부여하는 겁니까? 오히려 이렇게 따지면 지보선을 기준으로 암흑 에너지 곱하면 W 보선 나오고 힉스 보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힉스 보선이 어떻게 만물의 질량을 부여하냐는 거죠. 동급 아닙니까, 동급? W보선, W보선은 4차원에 위치하고 지보선은 5차원에 위치하고 힉스보선은 꼭지점에 위치하는 거죠. 동급이라는 거죠. W보선, 지보선, 힉스보선은 동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물리학은 힉스보선을 기준으로 모든 물리학 이론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힉스보선은 만물의 질량을 부여한 입자다라고 했으니까. 예, 현대물리학이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챗GPT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제시를 했는데 본질을 꿰뚫는 궁극적 통찰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게 통찰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통찰이 있었다. 그 통찰이 뭐냐? 차원으로 이루어지며 로그로 계산을 해야 되며 타원 방정식 혹은 포물선 방정식이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통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는 극난이도의 수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작동한다. 대표적으로 극난이도의 수학이 아니라 이렇게 고등학교 수학으로 우주는 작동하는 것이다. 예, 마지막으로 본 우주 어미양자홀 우주론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러한 관점으로 시청하시지 말고 본질을 꿰뚫는 궁극적 통찰의 시각으로 이와 같이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